반갑다 도시야.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풀었죠. 저희 아내가 머리를 절대 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만 머리 풀고 하고요. 좀 이따 오프닝 시작하면 머리는 다시 묶을 겁니다. 네, 저는 좀 짱짱한 머리끈을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머리끈은 한 번 묶는 게 있고 두 번 묶는 게 있죠. 저는 두 번 묶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짱짱한 걸 씁니다. 왜냐면 남자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얇기도 하고 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번만 묶으면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묶을 수 있는 머리끈을 선호합니다. 잡소리였고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영상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좀 재밌는 주제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좀 쉬운 얘기들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쓸데없이 고무밴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사실 아직 전 모릅니다. 쟤네들이 그냥 저 모르고 하겠대요, 이제. 그래서 좀 쉬운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저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얼마 전 벤츠에서 벤츠 마이바흐 전기차가 네. 새로 이제 출시가 아, 된다고 그쵸, 그쵸. 합니다. 근데 대략 가격은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네, 보이고, 그렇게 정도 하겠죠. 내년에 한국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롤스로이스에서도 전기차가 한 6억 원대에 출시가 되었고요. 점점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성님도 좋은 차를 많이 타보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차를 타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전기차 얘기하다 갑자기 제 차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기차 사고 싶은지 내가 이런 거 물어본 줄 알았더니, 아, 저요? 저 뭐, 네, 저는 차를 몇 대 못 타봤어요. 제가 35세 한국에 들어왔고, 그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게 18살 가까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여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가족들이 타는 차를 물려받고 타다가, 첫 번째 차를 제 인생 첫 차가 그 아우디 A7이라는 차였고, 그 이후에 그 아우디 Q7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Q7이라는 차를 탔었고, 그 이후에 그 파나메라를 아주 잠깐 탔었고요. 근데 파나메라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포르쉐가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이상하게 독일 차에 이렇게 큰 애정이 안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포르쉐 차를 한 달을 또 잠깐 또 탔던 차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타고 있는 게 지금 타고 있는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라는 차입니다. 어떤 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타보니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도는 저는 마세라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차를 이제 벌써 5년 탔거든요. 마세라티를 5년을 탔는데 바꿔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차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세라티를 또 사자니 좀 그것도 애매하고, 좀 탈만한 차가 마땅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많은 고급차를 어떻게 타실 수 있게 되었죠? 차는 용기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옛날 여자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사업을 막 시작을 하고 그 가수인 누나가 소개팅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소개팅 안 한다, 굳이 뭔 소개팅이냐, 그리고 넘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그 누나가 공연할 때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와 계신다, 얼굴이라도 봐라 해서 봤더니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소개 받을래 누나 그랬는데 그분이 이미 한 주 전에 누구 다른 소개팅을 한 거야.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소개팅 일주일 전에 했는데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나랑도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랑 얘기를 하면 너무 괜찮은 거지, 사람이. 그 여자분의 상대편이었던 남자분이,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4천억 정도 펀드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잽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거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이제 전 조금 벌던 시절이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자고 같이 한번 만났거든요. 3자 대면을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만났는데, 그 4천억짜리 펀드 운영한다고 하지. 그 당시에 그분이 차를, 그 영국차 에스턴 마틴을 타고 왔던 거예요. 저는 동생이 타던 그 산타페를 가져갔고, 산타페도 좋은 차인데, 아, 투싼. 저는 투싼, 그분은 에스턴 마틴을 타고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차이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서 솔직히, 아, 내가 졌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도 좀 좋은 차를 한번 타봐야겠다 해서 산 게 그 아우디 A7이라는 차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차는 패기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데, 저의 그릇이 그 당시에는 아우디 A7 정도를 못 넘어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비싸진 거죠, 차 값이. 그분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신 거네요. 그분을 그 차로 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단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이 남자한테 진다는 느낌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되게, 물론 뭐 지금이야 이 아리따운 시절 다 지나간 아저씨지만, 그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멋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저 키도 큰 편이거든요. 180도 조금 넘고
뭐 몸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했고 튼튼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남자 대 남자로 누구 앞에 섰을 때 아씨 내가 꿀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씨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의 어떤 유일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차라는 물건에 대한 나의 뭐랄까 취향, 관점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차에 대한 취향이나 관점만으로도 이미 이성이라는 사람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차를 골라온 거예요. 벤츠나 뭐 이런 좋은 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하차감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실제 벤츠에서도 그 하차감을 마케팅으로 하고 있고 그 이제 하차감이라는 게 차에서 내릴 때 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런 어떤 만족감. 우월감. 네. 성진님은 하차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매번 느끼죠.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우디를 샀을 때도 그 이제 꼼꼼하잖아요. 아직 차 처음 사보는 사람이니까 더 심지어 이렇게 아우디 왠지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어지는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차잖아요. 흔하지 않은 차니까 사실 살짝 사람들이 이게 얼마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쳐다본다는 느낌도 있었고 충분히 하차감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하차감이라는 거가 결국은 나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에서 하차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더 확인한다고 해요. 혹시 하차감 말고도 우리가 타인 어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처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하차감을 혹은 나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을 떠올리면 유럽을 좀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그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비싼 차들은 그런 나라들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심지어 집에서도 양복 입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차감이 중요한 것이 나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그런 걸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나라들은 실제로는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디테일한 구조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브랜드의 차를 선택한다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보다는 제일 비싸고 제일 내가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많은 거를 꺼내서 딱 하나죠. 돈 있어 보이고 싶다. 이거 하나로 이제 차를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말고 만약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고 싶은지를 나도 고민하고 너도 고민하고 쟤도 고민하고 얘도 고민하면 아무도 저 새끼는 돈 많아 보이려고 저지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보여준다고 해서 어우 저 사람은 실은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그런 이제 관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그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어요. 옛날에는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사거나 이런 걸로 나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오디오, 요즘에는 아니면 가구는 넘사벽이에요. 집에 가구를 어떤 식으로 늘려가면 뭐 몇 억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차도 보여주기 식인데 어떤 쪽으로 바뀌던 간에 저 새끼 다 돈지랄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안 바뀌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가 했던 골프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저렇게 돈질하는 거잖아. 없는데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서 내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네, 오늘 어찌됐든 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전기차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전기차 얘기를 하라는 줄 알고 전기차 얘기를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얘기는 하나도 안 내었네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 유튜브 채널의 주제로 만들어 왔던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를 원하는지 내가 뭘 사고 싶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도 비싼 차를 여러 대 타봤어요. 타보기도 했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었고요. 제가 사업을 해서 돈 좀 번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싸 보이고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차를 샀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중고차를 살 거예요. 왜냐면 새 차를 샀더니 감가가 너무 심하고요. 지금 저는 딱히 누구에게 돈이 많아 보일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차를, 아주 많은 비싼 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새 차를 사면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거예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만은 여기까지 결론을 제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낼 수는 없겠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이 허락하는 한에서, 혹은 저는 늘 주장하지만 모든 거 다 없애고 영끌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카푸어라고 부르지만 조금 다른 마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카푸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차를 한번 좋은 걸 타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면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면 되거든요. 마세라티 감가가 심해서 엄청 빠지니까 중고차 사면 그렇게 비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나쁜 생각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차를 사보면 좋은 차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 쏙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차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강하고요. 물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지는 않지만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개성을 내 차에다 담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해보고 싶다면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카푸어로 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